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자,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크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소폭 하락이 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 이에 반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조금 강한 에너지를 만들면서 상승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윗꼬리가 조금 잡혔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자금이 조금 몰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미들주라던가 스몰캡주 쪽으로 자금이 조금 모이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에 많은 자금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로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러셀 같은 경우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에 비해서 오히려 나스닥이나 기술주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가 좀 더 큰 낙폭을 보이면서 에너지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면서 자, 비중 조절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 원칙을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고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잡아두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거의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왔고, 자,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을 다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던 흐름이 나왔던 것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보유기간과 수익률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보유할 것이고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위쪽에 매물대가 강하게 있어요. 즉, 이 매물대라는 거는 결국 본전이 오면 파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 단기적인 일간 이평도 그렇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주봉, 즉 주로 보았을 때도 자, 단기적인 20주선 그리고 장기적인 200주선 모두 이 매물대에 모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주 동안 테슬라를 투자하신 분들의 평균 단가와 최근 20주 동안 투자하신 분들의 테슬라 평균 단가가 지금 보시는 이 215달러 인근에 모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항을 맞고 1차적으로는 한번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신호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매물대, 즉 위쪽으로 도전하던 흐름이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좁은 폭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뭐 본인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오르고 나면 폭등을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지면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이 안에서 호들갑을 많이 떠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3% 5%를 먹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떨어지면 팔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 투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20%에서 최소 10% 이상의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어쨌든 기한이 잡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구간에서 테슬라를 보았을 때 과연 한두 달 뒤에 가격 흐름이 이 위치에 있을 것인지 이 위치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률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뒤에 가격 구간은 170달러를 터치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면서 호들갑을 떠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당연히 듣기 싫으시겠죠. 왜냐? 싫은 얘기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흐름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스피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행동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근거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봉을 보시더라도 말씀드렸던 근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야기, 즉 170, 그 다음에는 150선을 터치하러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투자의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가 하락한다, 아니면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반대쪽 이야기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는 그럼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그 다음 150이 온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100달러까지도 열려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0달러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나는 각각의 어떤 비중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것인지, 결국 이 부분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까지 정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투자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테슬라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일단은 어제 7%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다시 하방 구간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마 저점은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고, 앞서 강조를 드렸듯이 주요한 저항 라인이 존재하던, 자, 요 170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150 라인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170 라인에서는 한번 지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매물대를 맞고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조정을 가져가면서 이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흡수하는 과정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 하락을 보고 아마 여기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지겹다, 더 못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하락을 맞더라도 그냥 던지는 매물들이 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 매물대가 아마 150달러에서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나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중간에 그냥 던져버릴 것인지, 혹은 여기서 일단 손절을 치고 다시 하방에서 잡을 것인지, 그리고 뭐 반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100%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20%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전체 손절은 아니고 일단 50% 현금을 확보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저 사고방식과 투자체계 자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떠한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자, 일단은 너무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가지 못한 이유가 결국 수많은 저항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저항 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지지 라인이 1차적으로 150달러에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기반으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의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해주신다면 또다시 거기서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드릴 말씀은 일단은 간략하게 다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